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보합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살짝 상승하면서 보합세로 마감이 되어서 아직까지 좋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26일 화요일이고요. 첫 번째 기사는 대한항공 마지막 승부수 아시아나 화물사업 팔겠다.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전체를 매각하고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에 4개 노선을 반납하는 조정안을 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올해 5월에 둘이 양사가 합병을 하면 유럽과 한국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천, 파리 등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제한된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대한항공에 전달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대한항공이 초안에서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탄소 중립, 한국 성장률 끌어내릴 것, 한은의 무서운 경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정책이 2021년에서 2050년 한국의 경쟁 성장률을 연평균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탄소 제로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게 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특히 더 이런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탄소 산업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연평균 0.6%포인트 성장률 감소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장기 저성장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탄소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런 정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고요. 방통위가 지난 7월 5일부터 실태 점검을 했는데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특정 이용자에 대해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발견돼서 사실조사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조사는 실태 점검을 근거로 해서 네이버 뉴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을 했는지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레지던스 이행 강제금 내년까지 1년 더 유예. 정부가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의 이행 강제금 부과 시점을 내년 말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년 2개월을 시간을 벌었지만 그래도 준주택은 아니다는 원칙은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도체 산단 용수 볼모 잡은 여주시장 감사원 엄중 주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시설 인허가가 많이 늦어졌는데 이게 한 5개월 이상 늦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이유가 여주시장이 이런 물값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은 물기를 내줄 수 없다 하면서 인허가를 늦춘 것인데 이렇게 용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업용 용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물길을 끌어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이 시장에 대한 엄중주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외환시장 내달부터 외국 금융사 직접 참여한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합니다. 거래 시간도 7월부터는 새벽 2시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사나 외국은행 국내 지점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은 자율 환율 변동제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외국 금융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거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스트 고객 배우자, 경쟁이 키운 영국 퇴직연금. 영국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 기준으로 65%가 기금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탁을 한 금융기관이 운용위원회를 꾸리고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런 퇴직연금 자동 가입 제도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기금형 죄송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퇴직연금 신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스트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러 연금을 모아서 운영을 했는데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민간 퇴직연금 수탁 회사들도 자사 상품들을 기금형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금융사들이 운영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이 영국의 퇴직연금 연간 평균 수익률이 7%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에서 2%인 것과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네스트처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퇴직연금을 수탁하는 기관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일명 푸른씨앗을 만들었는데 9월에 설립을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다고 하네요. 그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법인세 깎아줬더니 근로자 소득 늘었다. 캐나다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상당한 시사점이 되고 그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하고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아이오닉 5 사자마자 480만 원 더 할인. 우리가 봉이냐? 현대자동차가 연말에까지 아이오닉 5, 6를 400만 원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 가격 할인을 하는 만큼 보조금을 늘린다고 해서 그에 맞춰서 가격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TSMC 덕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투자 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일본 진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자국 중심으로 새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공장 증설하고 하면서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쌀 때 사두자, 외국인 투자자 폭풍 쇼핑 나선 곳. 올해 들어서 일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엔저 현상과 그리고 관광 산업이 또 반등을 하면서 호텔 투자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금리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아마존 챗 GPT 라이벌 엔트로픽의 5조 투자. 아마존이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사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에 약 5조 3,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오픈 AI에서 나온 직원들이 만든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 엔트로픽은 AI 분석을 하거나 할 때 그런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것들을 아마존에서 개발한 것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 아마존도 이런 엔트로픽의 서비스를 자사의 그런 서비스에 다 심는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로봇 벤처 150억 투자. 삼성물산이 건설로봇 스타트업인 로보콘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에 오릅니다. 이 로보콘이 보유한 것은 철근 자동화 가공 로봇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 현장에 도입하면 시너지가 클 것 같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바 셀트리온 이딴 수준 앙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600억 규모의 바이오 위탁 생산 공급을 했고 셀트리온도 4,200억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런 두 회사가 잇따라 대형 수주를 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드디어 잭팟 터졌다. SK이노 중국 광구서 원유 콸콸. SK이노베이션이 남중국해 광구에서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원유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생산량이 1조 원 가량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탐사부터 해서 개발 생산까지 해낸 첫 사례로 꼽힌다고 하고 이런 자원 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1월 증시 입성.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기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국내 최대 탄소 배출권 기업 에코아이가 오는 11월에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26일 화요일 주요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같이 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인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